네, 장관님, 세수 결손 관련된 논쟁이 좀 있어서 저는 약간의 궤변들이 있는 거 아닌가,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 좀 지적을 하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. 먼저 2013년도 추경은 적절했고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계속 제가 지적을 하지만. 예.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도 논쟁되고 있는데 지금 기금 돌려받겠다. 기금 돌려받게 하는 거 국채 증가 안 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맞습니까? 일단 저희가 국가 채무가 대외적인 국가 채무가 증가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결국에 새로운 국채 발행 안 할 뿐이지 적자성 채무가 증가되는 것이다. 실제 채무 질적 구조가 안 좋은 것이다. 결국 외형상으로 국채 발행하느냐 마느냐가 실질적인 채무 증가가 맞다. 아닌데 외형상으로 국채 발행을 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물론 의원님 말씀도 그래서, 맞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한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. 조삼모사다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결국 국회랑 상의하기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인 겁니다. 그건 아닙니다. 저 국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안을 최대한 집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. 여유자금으로 해서 다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채무 증가가 있다. 적자성 채무 증가.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같이 상의한다 이런 거고요. 네, 세 번째. 궤변 세 번째는 편성권이 정부의 권한인데 왜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느냐. 여유자금으로 우리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. 외편기금이든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이든 알아서 사용하는데 왜 국회가 왈가왈부하냐라고 하는 시각과 내지는 그걸 전제로 한 발언들이 있어서 그거 아니다 싶습니다. 이거 궤변이다. 네, 저희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. 이게 추경의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금을 동원해서 상황을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. 부득이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갖고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이 부득이했냐? 그럼 어떻게 앞으로 변화하고 반성할 거냐? 이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국회에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희가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예,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그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한 겁니다. 집행을 거부한 거고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될 사안인 거죠.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실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집행하느냐 넣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건데 그 예산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논쟁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만약 권한 침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집행부 바꿔야죠. 그게 민심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 결이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. 근데 이 논쟁 과정에서 가끔 이제 정부의 편성권이다. 내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하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.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이 정책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. 네, 의원님, 저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. 그렇게 주장하는 거 의원님,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. 예.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국회에 논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하여간 저는 그 점에서 그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. 다음은 이제 준비된 걸 좀 더 하겠습니다. 저는 종합국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검토고 대상이긴 한데 추경에 관한 것이나 세수 결손 문제 그리고 이제 감세 정책이 옳았냐 걸렸냐 또는 이제 적적 재정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이건 전적으로 이게 제 의견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. 토론의 영역이고 또 일부 더 보완돼야 되고 제 인식이 부족한 것도 깨우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토론 과정에서 보면 정부가 너무나 이게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화면 하나 준비해봤습니다. IMF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. 되게 상황이 힘듭니다. 힘드니까 어렵습니다. 물가도 어렵고 실업도 늘어나고 소득 떨어지고 기업 도산하고 정말 힘듭니다. 국회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모든 걸 상의하겠습니다. 국민과 함께 상의하겠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풀었습니다. 두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2009년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. 경제가 대단히 약해졌습니다. 총체적으로 국가가 실패를 했습니다. 가정을 잃었습니다. 직장과 결별하고 기업은 문 닫았습니다. 하지만 같이 함께 헤쳐나갑시다. 호소를 하고 저는 집행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국회나 또는 각 이해관계자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게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오히려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통제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갖고 어떤 미래와 비전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의 협력을 끌어낼 것인가 저는 지금 세수 결손 대응 과정이 전반적으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개별 정책에 대한 논쟁을 하면 야당의 문제제기가 무조건 저 사람들 뭔 생각이 다르니까 내지는 정쟁만 하려고 라고 하는 부분에 비판의 여지도 저희도 없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은 그건 아니거든요.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구조개혁을 하려면 구조개혁의 대부분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구조개혁이 되는데
구조개혁의 진정한 합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? 저는 이 점에 대한 총재님 먼저 하라고. 네.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기재부가 적어도 기재위원회에서 훨씬 더 소통하려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네.